그 인상적인 6.59%라는 IRP 평균 수익률, 혹시 뉴스에서 보고 마음이 든든해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달콤한 숫자가 당신의 원금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덫에 미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한 직장인이 가장 믿었던 은행에서 어떻게 자신의 퇴직금을 잃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질렀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혹시 지금 당신의 계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볼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직장인 정은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가 10년도 채 남지 않았던 그녀는 몇 해 전 월급 통장을 관리하던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IRP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늘 친절했던 젊은 직원은 서류 몇 장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는 효자 상품이에요. 어차피 노후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냥 예금처럼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됩니다. 은행, 세금 환급, 예금처럼. 정은숙 씨의 머릿속에는 이 안전한 단어들만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매년 꼬박꼬박 세액 공제 한도를 채워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불어났을지 궁금해진 그녀는 오랜만에 계좌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은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는 기대했던 이자는커녕 시퍼런 마이너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원금의 일부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비단 정은숙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똑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정은숙 씨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IRP를 하나의 상품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IRP는 돈을 담는 커다란 바구니, 즉 계좌일 뿐입니다. 그 바구니 안에 사과를 담을지 돌멩이를 담을지는 주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녀는 가입 당시 무심코 서명했던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자신의 돈을 펀드와 같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스스로 지시했던 것입니다. 직원의 말만 믿고 내 소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대기업 부장 최경환 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IRP의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당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미국 나스닥 기술주 관련 ETF에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두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영원할 것 같던 기술주의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나스닥 지수는 무려 30% 넘게 폭락했고 그 여파로 주요 증권사들의 IRP 원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처참했습니다. 적게는 마이너스 15%, 많게는 마이너스 20%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죠. 최경환 씨 역시 그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끼려던 세금 수십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진 수백만 원의 원금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2022년 금융시장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통은 반대로 움직이며 위험을 상쇄시켜주던 주식과 채권마저 동반 하락하며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한 전문가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최경환 씨는 세액 공제라는 당장에 이게 눈이 멀어 은퇴 자금이라는 배가 어떤 폭풍우를 만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가지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위험한 펀드 말고 예금에만 넣어두면 안전한 것 아니야?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50대 초반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이지연 씨는 원금 손실이라면 질색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IRP 계좌 안에서 1년 만기 은행 예금 상품에만 100% 투자했습니다. 몇 년간 500만 원 남짓한 돈을 모았고 당연히 원금은 고스란히 지켜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게에 목돈이 필요해진 그녀가 IRP를 해지했을 때 통장에 찍힌 돈은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단 1원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녀가 미처 몰랐던 것은 바로 중도해지의 페널티라는 숨겨진 복병이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기사에 따르면 IRP를 만 55세 이전에 연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받았던 납입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 혜택으로 줬던 돈을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빼앗아가는 셈입니다. 이지연 씨의 사례는 IRP가 단기 목돈 마련 상품이 아니라 아주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할 명백한 노후 준비용 제도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IRP에 대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공통된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은행에서 가입했으니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는 개념의 함정. 둘째, 세액 공제 혜택에만 눈이 멀어 시장의 위험을 무시하는 투자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었더라도 중도에 깨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중도해지의 함정입니다. 이 세 가지 함정만 제대로 피해가도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 절반은 이미 지켜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함정들을 피하고 내 돈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창한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의 IRP 계좌 건강검진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의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 IRP 계좌에 어떤 상품들이 담겨 있는지 그 이름과 수익률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원리금 보장형 인지 아니면 실적 배당형 인지. 만약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내 자산의 현재 주소를 아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모르겠으면 디폴트 옵션이라도 활용하십시오. 투자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디폴트 옵션, 우리말로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신청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돈을 방치해 둘 경우 사전에 약속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시장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돈을 굴려주는 제도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먼지 쌓인 채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은 선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세액 공제가 아닌 나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운용 계획을 세우십시오. 연말정산 시즌에만 반짝 들여다보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IRP의 진짜 주인은 세금이 아니라 나의 노후입니다. 은퇴까지 20년이 남았다면 시장의 성장을 믿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은퇴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면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80에서 90%까지 높이는 식으로 내 인생의 시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세금 몇십만 원보다 수십 년 뒤 내가 평생 기댈 노후 자금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IRP는 절대 깨지 않을 저금통이라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IRP 계좌에 넣는 돈은 최소한 만 55세까지는 없는 돈,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6.5%라는 중도해지 페널티는 그 어떤 투자 손실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손해를 안겨줍니다.
따라서 IRP에는 생활비나 단기적으로 필요한 목돈이 아니라 오직 장기적인 관점에서 묵혀둘 수 있는 여유 자금만을 납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시면서 IRP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이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IRP는 죄가 없습니다. 세제 혜택과 과세 이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돕는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진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6.59%라는 평균 수익률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현명한 관리를 통해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퇴직연금 계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든든한 노후의 주춧돌로 다듬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